저희 이제 163페이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강의 듣기 전에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강의 듣도록 하세요. 저희가 이제 DNA, RNA, 단백질의 유전 정보의 흐름을 배웠었는데요. 이제 DNA에서 RNA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하고, RNA가 이제 다 그걸 해석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DNA에서 RNA로 전사가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 핵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해석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은 리보솜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면 이 부분에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개인지 쓰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얘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 1로 만난 걸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염기 하나를 그냥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보면 지금 세보시면 염기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보면 되고요. 이 염기들이 이제 3개씩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하죠. 그래서 18을 3으로 나누면 6개의 조합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전사되어 만들어지는 RNA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A의 짝꿍은 T, 그 다음에 G의 짝꿍은 C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RNA로 전사할 때 T가 아니라 U로 바뀐다라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순서대로 써보면, 여기 잠깐만 확대할게요. 순서대로 써보면 AU, GC, GG, AU, U, A,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NA에서 외웠던 AT, GC에서 이제 RNA 같은 경우만 T가 아니라 U로 바뀐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전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어떤 생명체든 유전 부호는 우리가 DNA 그리고 RNA를 이용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DNA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하고,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고 걔네들이 이제 신체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네가 어떤 아미노산은 합성해라 라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3개씩 묶어서 전달한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98페이지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의 생명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이랑 그 다음에 산화완원,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미 광합성은 충분히 다 알고 있거든요. 반응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맞고, 생성물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 아니고 무슨 기체가 발생하죠?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강합성의 출현 후 대기 조성은 당연히 산소 기체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합성 반응식 한번 써볼까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CO2랑 H2O가 만나서 포도당, 우리가 얘를 포도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는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합니다. 지금 반응식은 일부러 계속 안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화학 반응의 사례이다. 철로 된 공구가 녹이 쓴대요. 녹 쓴다라는 거. 그럼 녹 쓸고 나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부르고요. 양초가 타면서 빛가열을 방출한대. 그럼 이 반응은 우리가 연소라고 부르는데, 연소가 일어나려면
산소가 필요하고요. 껍질을 깎아놓은 산소가 갈색으로 변한대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갈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기 중에 노출돼 있어서 그런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소가 이제 사과랑 만나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기체 화학식을 쓰시래요. 산소 O2라고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산화환원이라고 하고, 정리를 해보면 산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산소를 얻으면 산화, 반대로 잃으면 환원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거 잠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섞어서 시험관에 넣고 가열하였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우리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는 CO2와 반응해서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앞에 반응입니다. 산화구리2는 저희가 이렇게 써요. 산화구리는 이제 탄소가루랑 반응을 하는데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생겼대요. 그럼 이거 프린트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좀 외우셔야 돼요.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었대. 그럼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얻는 애가 있으면 잃는 애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누가 잃을까요? 옆에 있는 애가 잃겠죠? 그럼 얘가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 될 거고,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으면 생성되는 건 구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면 CuO, 산화구리는 환원되었고 탄소는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산화와 환원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산소가 어디서 생기거나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얻는 애가 있으려면 반드시 잃는 애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여기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었을 때 일어난 반응인데 필요한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산화환원을 정의할 때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을 정의하고 두 번째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을 정의합니다. 이 정의 모두 유효한 거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표로 만들어서 기억을 해보세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이고요. 얘를 X표 쳐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반대로 얻으면 환원이 된다라는 거. 이 문제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기 때문에 전자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아연은 화학식으로 아연 이렇게 써주는데 아연판이 갑자기 이렇게 이온으로 빠져가 나왔죠. 그럼 반응식을 써볼게요. 아연이었던 애가 이렇게 아연 2 플러스 이온으로 양이온으로 빠져나오려면 얘는 중성이었잖아요. 중성이 양이온으로 되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자를 잃어야 한다. 전자랑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린 이 반응을 통해서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 2 플러스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연은 산화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산화환원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잃은 전자를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거든요. 누가 받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H 플러스였던 애가 수소 기체가 됩니다. 반응식을 써볼게요. H 플러스였던 애가 수소 기체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H가 2개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H 플러스였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붙으려면 H2가 되려면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잠깐만 화면 좀 조정할게요. 그럼 이 반응은 H 플러스는 전자를 얻고 H2 수소 기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H 플러스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연이 내놓은 전자가 어디로 갔냐면 H 플러스에게 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래요. 잠깐 잘 안 보여서 이 부분 다시 지울게요.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었으므로 아연은 전자를 얻어. 아니죠. 우리 다시 써볼게요. 아연은 아연 2 플러스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잃어야 돼요.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 다시 써볼게요. 수소이온은 수소기체가 되었고요. 여기서 개수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우면 학교 와서 우선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세요. H 플러스가 H2가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걸 다시 쓰면 H 플러스는 전자를 얻고 환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연이 버린 전자를 H 플러스가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 아랫 문제, 철의 재련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우리 프린트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중요하고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철광석은 일반적으로 이제 캐냈을 때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산화철은 Fe2O3라고 씁니다. 왜 Fe가 2개고 O가 3개인지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애들을 산화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산화철이 아니고 순수한 철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잃고, 그럼 산소를 잃는다라는 거는 환원이 일어나야 되고 결론은 이 반응조차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는다는데 코크스는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탄소를 코크스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으면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에서 일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반응식을 써볼게요. 코크스가 산소랑 만나서 불완전 연소가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일산화탄소에서 멈춘다라는 게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럼 개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산화탄소에서 멈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산화탄소에서 멈춘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때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이랑 만나야 이런 반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반응에서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돼버리면 두 번째 반응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일산화탄소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반응을 불완전 연소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일산화탄소의 특징이 지는 무조건 이산화탄소로 변하려고 하거든요. 무조건 이산화탄소로 변하려고 하고 산소를 얻어서 환원되려고 하는 게 이 일산화탄소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산소를 얻으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잃어줘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Fe2O3가 산소를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잘못 썼다. 잠시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개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누가 반응하고 누가 생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반응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었을 때 일산화탄소에서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두 번째 반응에서 산화철과 만나야지만 이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에서 멈춰야 된다. 밑줄 친 부분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고 한 게 요거니까 나타내시면 되고요. 정리해볼까요? 산화된 물질은 일산화탄소고 환원된 물질은 Fe2O3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4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기준을 설명하라 그랬는데요. 우선 BTB 용액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BTB는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노녹, 프로 색깔이 바뀌고 BTB뿐만 아니라 페노프탈레인,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같은 것들도 색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색깔로 보면 비눗물은 염기, 그 다음에 식초는 산, 레몬즙도 산, 그리고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전기전도성이 모두 있죠. 이 전기전도성은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산염기를 구분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반응하는 거 별표 치셔야 되죠? 얘들아, 마그네슘과 반응. 마그네슘. 꼭 마그네슘이 아니더라도 어떤 금속과 반응한다라는 거. 금속과 반응하여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는 거. 이거는 누구의 특징이냐면 산만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산염기가 누군지는 알지만 얘는 변화가 없고 역시 산은 기체가 발생하죠. 이 기체 수소 기체. 그 다음에 역시 산이니까 기체가 발생하고 염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만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누가 있냐면 CaCO3와 반응하는 거. 그럼 우리 주변에 CaCO3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분필, 그리고 달걀 껍질. 이런 것들이 산만의 특징이 된다. 신맛이 난다, 쓴맛이 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산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약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만의 특징, 염기만의 특징. 염기만의 특징은 뭐 단백질을 녹인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네들을 아셔야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199페이지고요. 아까 했던 설명 마저 할게요. 이 문제는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산의 특징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H+를 내놓는 물질, 그리고 염기의 특징은 OH-를 내놓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양이온 때문이고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음이온 때문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산 칼륨 수용액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요. 그냥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 얘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묽은 염산을 적신실을 놓고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그러면 우리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묽은 염산은 HCl이고요. 얘가 수용액 상태에서는 H+와 Cl-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온이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양이온은 음전화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은 양전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산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EI 때문이니까 리트머스 종이가 이쪽이 변하겠죠? 마이너스 극 쪽이.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이 붉게 변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우린 서술형으로 어렵게 하지 않으니까 H+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NaOH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럼 얘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쪼개지고 염기의 성질은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OH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그 실험에서는 플러스 극 쪽이 색깔이 변하겠죠? 그래서 뭘 가지고 실험했는지에 따라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달라진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미지의 물질 X와 Y를 물에 녹인 후 페노프탈레인 우리 알죠? 얘는 염기 전용 지시약입니다. 염기 전용 지시약을 떨어뜨렸더니 모두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그럼 얘네들은 둘 다 염기이려면 OH-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건 뭐 서술형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묽은 염산과 수산화 칼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중화 반응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과 열을 만드는 반응이고요. 얘네들은 1대 1대 1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H 플러스만 많거나 OH 마이너스만 많으면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얘네 둘의 양이 공통적으로 많아야 된다라는 거. 둘의 양이 같을 때 이제 완전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거. 그럼 한번 그림 볼게요. 지금 H 플러스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두 개. 그럼 실제로 중화 반응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물은 H2O는 두 개가 생성된다라고 대략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Cl-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K+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반응하지 않은 H+가 남아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게, 아니요, 조심은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성일까요? 산성이네요. 중화 반응을 한다고 무조건 중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중화 반응을 하고 이제 누군가가 남아있으면 그에 따라서 산성과 염기성 모두 될 수 있다라는 거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이건 프린트로도 한번 했었죠. 온도와 농도가 같다라는 말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HCl이 10ml에 한 개가 들어있다면 NaOH도 10ml에 한 개가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0ml에 한 개가 들어있어. 그럼 쟤도 10ml에 한 개가 들어있어. 그럼 당연히 20ml에는 몇 개? 두 개. 그러면 얘도 NaOH 20ml에 두 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개수를 조금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이 문제 풀려면. 그럼 혼합을 했는데 한번 총 부피를 볼까요? 이거 잠깐만 키울게요. 총 부피를 보면 총 부피가 20, 20, 20, 20, 20으로 다 똑같죠. 총 부피를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통제 변인을 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우리 수준의 교과서 시험에서는 총 부피 같은 거는 일정하게 주니까 굳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A 같은 경우는 묽은 염산 6ml, 수산화나트륨이 14ml 있더라도 반응은 몇 ml만? 6ml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B 경우도 8과 12가 만나도 얘는 8ml 반응, 그리고 10과 10이 만나니까 얘네들은 드디어 10ml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8ml 반응, 얘도 6ml 반응. 그럼 천천히 써볼까요? 그럼 얘는 6ml 반응하고 남았으니까 얼마가 남았을까요? 8ml 남음, 얘도 4ml 남음, 얘는 안 남음, 그 다음에 얘는 4ml가 남음, 그리고 얘는 8ml가 남음. 그러면 얘는 염기성, 그리고 중성, 산성, 그리고 우리가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고르래요. 동일한 양이고 그 다음에 온도도 똑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발생한 열의 양은 C가 최고. 그래서 온도 최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BTB를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을 각각 구하라 그랬는데 이건 많이 했으니까 굳이 안 할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생성된 물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물의 양을 A 대 B 대 C 대 D 대 E로 얘기를 해보면 얘는 어쨌든 6mm, 8mm, 10mm, 다시 8mm, 6mm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우리가 6대, 8대, 10대, 다시 8대, 6이다 이렇게 약분 안 하고 그냥 쓸게요. 생성된 물의 양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온도 변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우리 프린트에서 했던 건데 그래도 한번 더 할게요. A, B, C, D, E. 온도는 C가 최고고요.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 그럼 잘 보세요. A와 E의 온도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생한 열의 양이 같으니까. 반응한 양이 같으니까. B와 D의 온도도 같습니다. 왜냐면 발생한 열의 양이 같으니까 반응한 열의 양이 같으니까. 그러면 질문. A와 E를 섞으면 지금 A는 중화 반응을 하고 나서 NaOH가 8mm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E는 중화 반응을 하고 나서 HCl이 8mm가 남은 상황이에요. 잠깐만 줄일게요, 화면.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얘네 둘이 만나면 8mm 만났다. 완전히 무슨 성? 완전히 중성이 된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이번엔 A와 D를 섞으면 아까 A는 NaOH가 8ml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D는 HCl이 4mm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이렇게 만나면 또 누가 남을까요? NaOH가 4mm가 남는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 볼 게 되게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NaOH가 남는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다가 뭐 B랑 D를 섞어볼 수도 있고 B랑 E를 섞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도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농도가 같다라는 거는 그냥 1리터에 하나 있으면 쟤도 1리터에 하나 있다. 1리터에 2개 있으면 쟤도 1리터에 2개 있다. 그냥 리터 자체를 개수로 봐주셔도 되거든요. 농도가 동일한 상황이면.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이래요. 해안가에 방치된 배가 녹슨다. 배는 철이 대부분이고 녹쓰는 건 이제 산화환원이고 벌에 쏘이면 암모니아수를 바른대요. 벌침이 약한 산성이에요. 그러면 암모니아수도 약한 염기성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반응?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레몬즙을 뿌린대요. 이건 아시죠? 중화 반응. 메테인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이거는 프린터에 있는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메테인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대요. 그럼 이거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산화환원이고요. 우리 아까 코크스는 불완전 연소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잖아요. 우린 이럴 때
완전 연소됐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산소가 많으면 완전 연소,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항상 문제에는 전제가 돼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